안녕하십니까. 크레파스 조각화라는 새로운 화법으로 유화보다 더 유화 같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 목석계입니다. 오늘은 크레파스로 본인의 초상화를 그려보는 과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 얼굴이고요. 그럼 같이 보실까요? 본 강의가 끝나면 되돌려가면서 천천히 마무리해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칠해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대생을 해야 되는데, 이 대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상화는 특히 그렇습니다. 초상화는 세밀하게 다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세밀하게. 거의 연필만 가지고 거의 자기와 닮은 모습을 그려내야지만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세요. 자, 다음 장면 넘어갈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를 해본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조금 아까보다 좀 확대가 됐죠? 예, 확대가 돼서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세밀하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좀 부족한 점이 없나, 또 내가 닮은 점이 어떤 점이 좀 덜 닮았나, 닮았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초상화는 이 눈빛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빛.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눈빛이고, 그 다음에 입모양이겠죠. 예. 눈빛. 닮았다고 생각을 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변화진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눈이죠. 예. 저는 눈부터 먼저 이제 그립니다. 눈부터. 자, 눈을 항상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느낌이 내 눈빛이다 생각이 나시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때 얼굴 밑바탕에 저 같은 경우는 노란색을 일단은 칠합니다. 노란색. 여러분도 한번 노란색을 먼저 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긁어내고 문질렀을 때 노란색의 빛깔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풍경화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인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옷을 벗었을 때 가장 먼저 바탕이 얼굴이겠죠. 목하고. 자, 그러면 목, 얼굴을 먼저 칠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얼굴 색깔 칠을 했는데 어떻게 칠을 했죠? 네, 살 색깔로 일단 전체적으로 칠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나의 얼굴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들을 나중에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중에 긁어내거나 문질러서 바탕색에 노란색이 있던 부분들이 바깥으로 배어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 넘어갈게요. 예. 아까 그 모습에서 어떻게 변했나요? 많이 전체적으로 흐트러졌죠. 예.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크레파스 조각하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색깔을 부드럽게 문질러 가면서 색깔을 번지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 전 장면을 잠깐 볼게요. 굉장히 경계선이 뚜렷했지만 다음 장면에는 경계선이 없어졌죠. 이 색깔을 칠을 한 것이 아니라 문질러서 펼쳐 놓은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피부 색깔이 펼쳐지도록, 우리 화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두껍게 칠해놓고 툭툭툭 두들기면서 옆에까지 번지게 자연스럽게 하듯이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펼쳐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크레파스 조각화의 장점은 무조건 찬찬히 부드럽게 펼쳐 놓는데 그것이 정말 할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뭔가 튀어나온 부분을 다시 표시를 할 때는 긁어내는 그런 화법인데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펼치고 문질렀을 때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더 많이 펼쳐졌죠. 자, 이 펼쳐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한번 사진을 찍어놓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이. 그렇게 해서 마치 이제 밋밋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음과 양이 크게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문질러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색깔을 또 칠해야 되니까. 자, 다음 단계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 펼쳐놓은 상태에 좀 더 깊은 어둡고 밝은 곳을 과감하게 그려나가기 위해서 짙은 색을 지금 칠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칠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쳐서 펼쳐져야 됩니다. 크레파스를 쳐서 치면서 이렇게 앞에서 뒤로 위에서 밑으로 이런 식의 쳐서 종이가 크레파스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쳐나가면서 색깔을 입혀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치면서 색깔을 칠해나가는 과정. 자, 이 과정에서 또 한번 어떤 거냐면 손으로 다시 문질러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문질러서 거친 부분이 마치 주름살이 져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을 펴주는 과정, 그런 과정처럼 손가락으로 문질러야 됩니다. 자, 반드시 손가락으로 문질러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를 써서 이용을 하면 종이가 벗겨지거나 빨리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면 이 작품은 바로 그때부터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손의 감각으로 칠해야 된다는 거 꼭 생각하시면서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 넘어갈게요. 많이 펼쳐졌죠. 아까의 거칠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변했죠.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계속적으로 손가락만 이용을 해서 자꾸만 펴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면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아까 그 장면에서 변한 게 어떤 거예요? 펼쳐놓고 요렇게 지금 마치 닦아낸 듯한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요거를 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닦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모아내는 거예요. 구석진 곳으로. 요렇게. 자, 이때 여기서 하는 일은 아주 부드러운, 여러분들 화장할 때 쓰는, 여성분들 화장할 때 쓰는 그 화장솜 있죠? 그 정도의 연한 그런 재질의 어떤 면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슬쩍 닦아내면서 밀어내는
그런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힘을 과하게 눌러서 한다든지 또 빨리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건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찬찬히 해야 된다는 거. 무조건 크레파스 조각화의 화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찬찬히 오래 그려나가야 된다는 것. 그래야 정말로 유화보다도 유화 같은 그림을 그려내면서도 더 따뜻한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질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 장면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찬찬히 제가 한 장면 한 장면 그릴 때마다 시간이 약 1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 지금 앞장면 다시 한번 볼게요. 앞장면과 뒷장면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찬찬히 오랜 시간을 문질러서 변해진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장면 넘어가 볼게요. 네. 좀 더 구체화됐죠. 튀어나온 곳, 들어간 곳이 굉장히 구체화된 듯 그렇게 보이시죠? 찬찬히 변해가는 겁니다. 찬찬히 문지르면서 닦아내면서 문지르면서 찬찬히 변해가는. 자, 얼굴 화장할 때 그 기법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 힘을 좀 더 주시고 밑으로 당겨서 좀 더 주시고 당겨서 이렇게 더 주시고 훑어내리면서 자꾸만 맨 밑에 깔려진 노란색이 나올 수 있을 정도. 자, 그러면서 노란색이 또 살짝 없어지면서 밑바닥에 흰색이 좀 묻어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문질러야 됩니다. 이해를 하셨겠죠?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 그 장면에서 변했던 모습이 어떤가요? 변해진 모습이? 자, 우리가 이제 얼굴 윤곽을 그릴 때 눈도 그렸지만 눈썹을 좀 뚜렷하게 그렸죠. 확인해 볼까요? 예. 아까보다 변한 것은 눈썹을 좀 뚜렷하게 그렸어요. 예. 물론 눈썹이 없어진 분도 있고 좀 덜한 분도 있고 좀 진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하여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눈썹을 그리고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눈썹을 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찬히 정말로 우리가 돈 들여서 눈썹을 심듯이 그런 마음으로 돈 들여서 눈썹을 심는다 그런 심정으로 찬찬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크레파스는 성질상 빨리 칠하고자 하면 떡지듯이 도덕도덕 붙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찬찬히 세게 과하게 치지 않고 살짝 칠을 하면서 아마 여성분들은 더 쉽게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섬세하게 눈썹을 그리는 그런 일을 매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분으로 찬찬히 터치하듯이 톡톡 칠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칠해놓고 한참을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는 정확하게 나의 얼굴과 닮아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것이. 그래서 이때는 눈썹을 그리고 또 눈을 보고 전체적인 형상이 나와 닮았는지를 살펴보시고 특히 눈과 코와 입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의 모습인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머리가 그려지는데요. 자, 머리에 이렇게 웨이브진 모습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있는데
이것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찍었던 그 점은 좀 굵게 툭 치면서 쑥 빗질하듯이 쑥 지나가야 됩니다. 빗질하듯이 쑥 빗질하듯이 쑥 이렇게 넘어가는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일 처음엔 강하게 찍으면서 비킬 때는 찬찬히 찍으면서 비킬 때는 찬찬히 이렇게 빗질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다고 생각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그 빗질하듯이 칠하고 그 다음에 머리 색깔을 약간 노란색으로 섞어서 원래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조금 더 멋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노란색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까맣게 칠해놓으면 뭐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좀 촌스럽다 그럴까요? 사람이 좀 촌스러워 보기도 하고 또 초상화가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약간 나무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같이 검은색과 섞어 나가는 과정을 충분히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검은색 위에 노란색을 섞고 또 나무색을 섞어서 아까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제일 시작하는 지점은 좀 강하게 찍으면서 넘기는 그런 과정을 하셔야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손바닥을 이용해서 숟가락을 이용해서 문지르면서 넘어가는 거. 2단계가 끝나면 손가락으로 문지르면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하려고 하면 벗겨집니다. 찬찬히 오랜 시간 찬찬히 넘겨야 돼요. 미세하게 변하는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려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드러운 머릿결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장면 넘겨볼게요. 자, 그렇게 칠을 하다 보니까 많이 섞여 있죠. 이제 검은색과 나무색, 또 노란색들이 섞여서 어우러지면서 머리 색깔이 좀 나고 있죠. 이렇게. 자, 순서는 내가 옷을 다 아무것도 안 입었을 때의 순서입니다. 자, 몸을 먼저 칠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붙어 있는 곳이니까 머리 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경을 칠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는 거예요. 옷은 나중에 우리가 맨몸 밑에 입을 때도 이쪽 난방을 먼저 입고, 만약에 내복이 보였다면 내복을 먼저 칠하겠죠. 그런 순서로 칠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 순서대로 칠해 나가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얼굴 전체가 본인과 닮았는지를 또 지금 보고 있는 사진과 닮아 있는지를 자기가 지금 그리고자 하는 사진을 꺼내놓고 초상화를 그릴 텐데요. 그 사진과 닮아 있는지를 여기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명암 처리를 확실하게 문질러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면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까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 넘어갈 때 뭐가 변했을까요? 크게 변한 게 없죠. 그러나 미세하게 많이 변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 부분들이 미세하게 변한 거예요. 육안으로도 식별이 안 되지만. 자, 그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 장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속난방을 시작합니다. 자, 속난방. 약간 짙은 핑크색인데, 요걸 칠하는 순서예요. 요런 흰 난방에서 이렇게 색깔이 변했죠. 요걸 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여기는 먼저 이렇게 앞에를 먼저 칠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속부터 칠해 오시는 것이 맞는 방법이에요. 안쪽부터 칠을 해오고